몇 번부터 풀면 되죠, 우리? 11번부터 20번까지 10개? 아이, 쌉가능. 가능. 자, 11번 한번 보자. 11번. 자, 일단 여기 보시면, 뭐 그냥 읽어야지 뭐 방법이 있나. 자, 근데 금방 풀려요. 정부와 법과 문화에서, 그 다음에 일상적인 대화에서 widely understood and clearly formulated language. 명확하게 이해되고, 명확하게 구성된,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명확하게 구성된 언어가 is a great aid. 좋은 도움이 된다. 근데 그냥 언어라고 안 하고 필자가 widely understood 이런 이상한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clearly formulated라는 이상한 표현을 썼어요. 그럼 아마 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When dealing with property, 어떤 계약을 할 때, 뭐 재산 이런 계약을 할 때 even just the routine exchange of goods and services 그냥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교환할 때도 concept and description 개념과 묘사가 어때야 돼? need to be as precise 얘가 쟤랑 같은 말이죠. 정밀해야 돼. 개념과 용어는 정밀하고 정확해야 돼. 그 다음에 unambiguous. ambiguous가 무슨 뜻이에요? 모호한이잖아. 모호한. 그럼 저거의 반대말이니까 명확한 이런 뜻이겠지. 이 두 개 박스가 지금 저 두 개 밑줄에 대응하고 있죠. 필자 주장이 뭐예요? 그럼 언어는 어때야 된다? 언어는 명확해야 된다. 그게 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거래. 밑에 예시 읽어보시면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찾아보는 거야. 언어는 명확해야 한다. 이걸 기준점으로 잡아놓고 있으면 고르고 없으면 더 읽어보면서 찾아보면 되겠죠. 선지를 보시면 2번 linguistic precision, 언어적 정밀성, a key to successful economic transactions. 경제적 거래의 성공의 핵심. 얘가 답이겠지. 주제를 우리가 찾아놨기 때문에 언어는 명확해야 한다는 주제를 찾았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선지를 판단하고 같은 말이 있으면 아니 설마 여기까지 읽었는데 우리가 주제라고 생각한 거랑 똑같은 말이 선지에 있는데 걔가 답이 아닐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없다고 거의 그치? 그래서 나왔으면 넘어가도 된다. 답 2번입니다. 이거는. 자 12번 보시면 이거는 비교적 쉬운 그림입니다. Numbers were invented. 번호가 숫자가 발명되었다. 묘사하기 위해서 정확한 양을 10분의 3, 7일, 12마리 뭐 등등등. 자 그러나 숫자가 클 때 we do not use numbers in a precise way. 숫자는 정확한 걸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데 우린 숫자를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아니 이렇게 얘랑 이렇게 모순된 글이 나올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정확한 방법으로 쓰지 않는데 큰 수에서 우리는 approximate 추상치를 사용한다 using a route number as a place mark. It's easier and more convenient. 더 편하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시장에 100명이 있다고 얘기할 때 진짜 거기에 99명보다 1명 많고 101명보다 1명 적은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그냥 100명 언저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그치?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 뒤에 나오는데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진짜 69억 9,999만 9,999명보다 1명 많은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대략적으로 이 정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처음에 번호가 숫자가 만들어진 이유는 정확한 양을 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데 큰 양에 대해서는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필자의 주장인 겁니다. 그 다음에 글이 특별히 바뀔 법한 포인트가 없어. 밑에 예시거든. 그럼 답 찾을 수 있죠. 답 몇 번이죠? 3번입니다. Flexibility, 유연성, allowed in big numbers. 큰 수에서 허용되는 유연성. 괜찮죠? 자, 그 다음 13번 보시면 Why do you go to the library? 도서관 왜 가? 책 읽으려고 가겠지, 당연히. You like books because they tell stories. 그들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책 좋아한다. You hope to get lost in a story. 어떤 이야기에 완전히 빠지기를 원한다. Or be transported into someone else's life. 다른 사람의 삶에 수송되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책에 있는 캐릭터 입장에서 생각하길 바란다. At one type of library, you can do just that. 그걸 할 수 있다, even though there is not a single book. 책이 없음에도.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도서관 얘기하고 있었어. 근데 특수한 형태의 도서관이 있는데 책이 한 권도 없대. 그리고 나서 나온 말이 at a human library. 인간 도서관에서는 people with unique life stories. 특이한 인생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volunteer to be books. 책이기를 자원한다. 책의 기능이 뭐였어요, 방금? 이야기해주는 거였지? 우리에게 이야기 전달하는 거다? 그러면 인간 도서관에서는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사람이 이야기 전달하는 거예요. 자, 약간의 시간 동안 You can ask them questions and listen to their stories. 그들에게 질문할 수 있고 이야기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뭐 아주 흥미롭고 또 동기부여가 되기도 한다. As any way you can find in a book. 책에서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글의 주제가 뭐예요, 그러면? 사람이 마치 책인 것처럼 도서관에 들어가 있는 거 얘기하는 거지. 뭐 하는 거야? 여기 있어. 이거 이해돼요? 책이다, 책. 자, 책인데 책 대신에 사람들이 있는 도서관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야, 앞에 봐. 책 대신 사람이 있는 도서관이다. 보시면 Many of the stories have to do with some kind of stereotypes. 어떤 선입견과 관련된 거이기도 하다. 이게 정치적 난민입니다. 난민과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단어 중요하지 않아요? Soldiers suffering from PTSD. PTSD를 겪고 있는 군인과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homeless person, 집 없는 놈과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 약간 이게 세 명이 같은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아니, 왜냐면 생각해보면 북한군에서 탈북한 사람이라고 하면 정치적 난민이 맞지? 전직 군인 맞지? 높은 확률로 집이 없겠지? 그러니까 사실 같은 사람인 것 같긴 한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자, 어쨌든 인간이랑 대화를 통해서 마치 책을 읽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필자 얘기한 거죠. Human library라는 말 찾으면 돼요. 자, 2번 보시면 The place where people are the books. 사람이 책인 곳. 이게 인간 도서관이다. 여기까지 쉬웠고 자, 14번 보시면 얘도 쉬워요. 아, 어려워요? 그럼 조금 천천히 가보자, 이거는. News reporters are taught to start their stories.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배운다. With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가장 중요한 정보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배운다. 첫 번째 문장은 또는 리드라고 불리는 이 첫 번째 문장은 가지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이야기해. 그럼 기사를 쓸 때 결론을 먼저 쓰라는 거야? 아니면 배경을 먼저 쓰라는 거야? 결론 먼저 쓰라는 거죠. 기사 쓸 때 첫 문장이 뭐여야 돼? 윤 전 대통령 탄핵 이거여야 된다고. 그렇지? 12.3 비상계엄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마지막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첫 문장이 헌재 윤 파면 이렇게 나와야 돼. 그리고 나서 중요하지 않은 순서대로 이렇게 글이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써야 여러분들 같이 집중력이 없는 사람들도 첫 문장 읽고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잖아. 근데 글을 요 따위로 쓰면 위에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의 뭐 어떤 변론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 뭐 국무총리 이렇게 진술을 했고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물어봤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뭐 구속 취소가 있었고 어쩌고저쩌고 한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 오늘 윤 대통령 파면했다. 이렇게 쓰면 여기까지 못 가잖아, 니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파면했다가 여기 와야 된다. 괜찮죠? 그럼 답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자, good leads can convey a lot of information. 좋은 리드는 아까 리드가 뭐였어요? 첫 번째 문장이었지. 좋은 첫 번째 문장은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리드 이후에 정보가 제시된다. in decreasing order of importance. 중요하지 않은 대로 이렇게 점점 중요성이 떨어지도록 글이 쓰여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장, 결론이 맨 앞에 있고 밑으로 쭉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자들은 이거를 inverted pyramid structure라고 부른다. inverted가 뒤집힌이거든. 피라미드가 이렇게 생겼잖아. 설마 피라미드 이렇게 생겼다는 사람 없지? 피라미드 이렇게 생겼어? 이게 뒤집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inverted pyramid.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가장 중요한 정보는 is at the top. 맨 위에 있다. 그럼 이제 문제는 풀렸는데 뒷부분 해석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으니까 뒷부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Inverted pyramid는 is great for readers. 독자들에게 좋아.
No matter what the reader's attention span. 그 독자의 집중력이 얼마나 되던지 간에 이 뒤집힌 피라미드는 극대화한다. The information she gets. 그녀가 받는 정보를 극대화한다. 자, 무슨 얘기냐? 윤 대통령 탄핵됐다는 문장이 중요해?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문장이 중요해? 아, 그러니?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변론에서 어떤 변론이 있었던 내용이 중요해요?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이 중요하죠. 얘를 여기다 넣으면 우리처럼, 그러니까 난 아니고 당신들처럼, 그 일부, 우리 일부처럼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진 사람도 첫 문장을 읽을 수 있잖아. 첫 문장도 못 읽을 정도로 집중력이 떨어지진 않잖아, 우리가 그래도. 그런 친구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약간, 그거는 진단이 필요한데, 우리 대부분 한두 문장 정도까지는 읽을 수 있어. 여기서도 이 문장을 읽었잖아. 여기를 안 읽은 거지. 그런 거 아니겠어? 첫 번째 문장은 웬만하면 사람 새끼는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가장 중요한 정보를 배치하면 모든 사람이 적어도 이 정보는 획득했다는 걸 보장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Think of alternative. 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봐. If news stories were written like mysteries, 이 뉴스 기사가 무슨 미스테리나 추리 소설처럼 쓰여져 있다면 Readers who broke off in mid-story. 중간에 때려친 독자들은 would miss the point.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처음에 이제 왜 이랬다. 그래서 여기서 이랬다. 뭐 단수하라고 했다. 아니 이거는 경고성 계엄이에요. 뭐 저저 얘기를 하다 마지막에 그래서 결국 하면했다라고 나오면 여기까지 못 오시는 이 집중력이 부족한 닌겐들은 이 결론을 모를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극단적으로 발현시킨 게 제목에다가 결론 부분을 녹여버리는 거지. 특히 한자를 써가지고 제목 부분에 아예 글이랑 무관하게 제목에다가 이렇게 결론을 써버린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제목에서 낚시한 경우가 많죠. 자, 예를 들면 가수 아이유 이렇게 제목을 써놓고 막상 들어가 보면 극단적인 앨범 판매량에 행복해 막 이런 식으로 낚시가 돼 있단 말이야. 자, 요게 이제 이거의 잘못된 형태라는 거지. 좋습니다. 자, 다음 몇 번이죠 그래서? 3번이죠. 3번. 자, 괜찮고 15번 가보자. 자, 요거는 free market, 자유시장이에요. 자유시장이 사람들을 해방시켰다. 이 해방이란 단어가 굉장히 공산적이야. 뭔지 알지? 린민을 해방시켰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굉장히 좀 급진적인 냄새가 난단 말이지? 근데 이건 반대예요. 자유시장이 사람들을 해방시켰다. 어떤 방법으로? 마르크시즘이 절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마르크시즘?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공산주의예요. 레닌 마르크스라는 양반 있잖아. 빨갱이들. 걔네 얘기하는 거야. 자, 빨갱이가 절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유시장이 사람들을 해방시켰다. 이 글의 주제가 뭘 것 같아, 그러면? 자본주의의 장점, 자본주의의 이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지. 적어도 여기서 공산주의가 좋다라는 결론은 안 나올 거 아니야. 즉, 얘가 중요한 문장이라며. 방금 봤잖아. 첫 번째 문장 중요하다며. 자, 더해서 이 양반이 얘기한 것처럼 이 문장이 무슨 지랄이냐면 여기. 자, 더한 것은 이거 표시하지 마세요. 이 양반이 showed in his classic study 여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여기까지 필요 없고요. 시장이 보여진다. 누구에 의해서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as a powerful solution 강력한 해결책으로 보여진다. 이게 문장의 뼈대입니다. 저 괄호 2개 묶어버리면 글의 거의 한 4분의 1이 날아가 버려 그냥. 근데 읽어보면 하등의 쓸모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 역사학자, 얘가 하버드 나왔다는 게 뭐가 중요한데, 그 다음 그의 연구 제목이 The Passions and 뭐 어쩌고저쩌고 저게 뭐가 중요한데, 아무런 중요성이 없다고 이거는. 날려버리고, 이 하버드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장이 간주된다, 보여진다, 뭐라고? 강력한 해결책이라고. 근데 어디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인간의 가장 큰 전통적인 약점, 즉 폭력에 대한. 이거 압축하면 시장이 폭력에 대한 해결책이다. 할 수 있지. 다시 다 빼버리면 시장이 보여진다. 강력한 해결책으로. 근데 해결책이면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책이 나온 거잖아. 어디에 대한 해결책이죠? 하나, 사람들의 가장 큰 전통적인 약점, 즉 폭력.
폭력에 대한 해결책이 시장이다. 라는 게 이 긴 문장의 요지입니다. 괜찮아요? 시장이 폭력에 대한 이거 잡으면 풀린 거야, 이제. 자, 두 개의 국가가 만나면 그들은 둘 중에 하나 한대. 맞짱을 뜨거나 무역을 한대요. 근데 우리가 방금 시장이랑 폭력이란 단어를 봤잖아. 단어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얘네를 각자 여기 대응시켜야 돼. 항상 그런 습관을 들여야 돼요. 새로운 단어가 나왔을 때 이걸 새로운 단어네, 자네 반가워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위에 나와 있는 어떤 단어랑 얘가 같은 개념이겠구나라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글을 쪼개야 돼. 그래야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 시장이 맞짱 뜨는 건 전쟁이랑 연결이 되겠어요? 무역이랑 연결이 되겠어요? 시장이 전쟁이야? 무역이지, 무역. 그러면 무역이 뭐에 대한 해결책인 거야? 전쟁에 대한 해결책인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해결이 돼. 무역을 하고 있으면 전쟁을 해야 안 해? 안 하겠죠. 무역을 촉진함으로써 뭘 예방할 수 있는 거야? 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봤던 문장이에요. 유러피안 유니언, 유럽연합이 생긴 이유야. 독일과 프랑스가 또 전쟁을 벌이기에 이를 게 너무 많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어버리면서 너 다시는 전쟁을 벌이지 못하도록 압도적으로 전쟁을 하면 불리해지는 이해관계를 내가 만들어줄게. 라는 게 유럽연합의 창시 배경입니다. 이 문장 봤던 거죠.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대. 그들이 만약에 맞짱을 뜨면 둘은 장기적으로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고 만약 둘이 무역을 한다면 둘 다 이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시장의 폭력에 대한 대안이라는 것은 무역 조치를 통해서 국가 간의 경제적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버림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몇 번이죠? 이거 한번 볼까요? 1번 Trade war, a reflection of humans' innate violence. 아니 무역이랑 전쟁이란 단어가 따로따로 있었잖아. 무역 전쟁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건 트럼프가 한 짓이잖아. 이거는 무역을 통해서 전쟁을 막는다지 무역의 영역에서 맞짱을 뜨겠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1번 안 돼. 자 2번 자유시장 함께 이기거나 함께 잃거나 얘가 답일 것 같고 New economic framework stabilizes free market. 얘를 왜 틀렸냐면 시장이 정치를 안정화하는 거야. 정책이 시장을 안정화한 게 아니고 방향성이 잘못됐을 뿐더러 앞에가 정확히 politics라고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괜찮지? 3번은 경제적 프레임워크가 자유시장을 안정화하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되기 어려워요. 이거는 아니고 Violence is the invisible hand that disrupts capitalism. 폭력이 보이지 않는 손이다.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그럼 이런 거야. 자본주의.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뭘 사는데 원래 돈을 내야 되잖아. 돈 대신 총을 들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건 이 글에서 얘기했던 거랑 사실 관련이 없잖아, 별로. 맞짱을 뜸으로써 무역이 파괴된다가 글의 주제는 아니죠, 이거는. 얘를 통해서 얘를 억제하자가 글의 주제였기 때문에 4번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5번은 뭐 전혀 헛소리고. 그래서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거 보자. 16번 보시면 얘가 좀 어려워요. 맞아요. 이게 좀 어려운데 뭐예요? 안 알려줘. 자, 답이 7번이라고? 7번 손질 없는데? 6번이야? 그래. 자, 가보자. 승리하는 것은 켠다. 자의식 인식을. 일단 자의식이 뭐죠? 네. 자의식이 뭐야? 자의식? 내가 의식하는 지우는 거 생각하는 거. 어? 그러면 이렇게 가보자. self-conscious awareness를 우리 지금 몰라. 유감스럽게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태야. 다행히 뒤에 동격절이 있죠. 진짜로 awareness가 뭐야? 다른 놈들이 보고 있다는 의식을 켠대. 승리하면 마치 딴 놈들이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도끼병이라고 하든지 또는 이제 자의식 과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거였구만. 자, it's a lot easier to move under radar. 레이더 밑에서 움직이는 게 훨씬 편하다. 언제면 no one knows you. 아무도 널 모를 때. 그 다음 no one is paying attention. 아무도 집중 안 하고 있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이더가 이렇게 생겼어요. 레이더가 이렇게 접시처럼 생겼거든? 얘가 전파를 이렇게 쏘는 거야. 레이더라고 쳐봐. 여기 지상에 이렇게 있어. 아니, 레이더가. 여기 레이더란 말이야. 그러면 전파가 이렇게 나가요. 그렇게 해서 얘가 전파를 쏘는데 요 안에 이렇게 비행기가 있으면 여기에 반사돼서 들어오는 이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비행기가 어디 있냐를 판단을 한단 말이야, 레이더가. 그러면 레이더가 이 밑으로 비행기가 밑으로 날아다니는 레이더 안 잡히겠지. 이게 언더드 레이더예요. 이제 레이더 밑에 땅 파고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레이더 신호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 신호보다 밑에 이걸 저공비행이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날아다니면 레이더에 포착이 안 됩니다. 나중에 혹시 비행기를 몰고 테러를 해야 되면 참고로 하세요. 레이더가 반응할 수 없게 50m 아래에서 비행하면 이거 안 잡혀. 괜찮지? 그치?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용산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 이제 뭐 어떤 비행기를 몰고 돌진을 해야 된다. 뭐 저번에 형님들이 한번 보여줬잖아. 저기서 그 중동 형님들이 한번 보여줬잖아. 이제 그런 것처럼 한다면 50m를 안 넘게 저공 비행을 하면 대공 레이더에 안 걸립니다. 헐. 근데 대신 이제 서울에선 건물에 걸리겠지. 왜냐면 건물이 높기 때문에 잘 이렇게 피해 다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었지? 그래, 이게 레이더 밑에서 돌아다니는 거야. You can mess up. 넌 조져도 되고 be rough. 네 멋대로 굴어도 돼. Get dirty. 더러워져도 돼. 왜냐면 no one even knows you're there. 여기서 네 멋대로 행동해도 돼. 아무도 너의 존재를 모르거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 찐다. 이거야. 너는 조금 속된 표현으로 뭣도 아니기 때문에 네가 여기서 뭘 하고 다니던 이 메인스트림에서 널 모를 거야. 자, 근데 네가 이긴다는 건 이제 다른 사람의 눈에 띈다는 얘기죠. 눈에 띄기 시작하면 이제 네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 의해 관찰되고 그 관찰된다는 걸 너가 지극히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가보자고. But as soon as you start to win, 이기기 시작하면 others start to notice. 다른 사람이 인지하기 시작하면 너는 갑자기 뭘 인지하게 돼? Aware that you are being observed. 네가 관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돼. 승리한다는 건 이제 레이더에 네가 포착되는 거예요. 레이더에 포착되면 다른 사람들이 내 행동을 보고 있구나라는 인지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감인 거지. 판단되고 있다. You worry that others will discover your flaws. 너의 단점을 발견할까봐 두려워. 그리고 you start hiding your true personality. 너의 진정한 성격을 숨기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내가 세계 랭킹 18,632등이야. 그러면 내가 뭘 하고 다니던 사실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근데 계속 이겨가지고 내가 세계 랭킹 3등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내 집 앞에만 나가 누가 있어? 기자들이 카메라 들고 있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다른 사람이 날 관찰하고 있고 그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너무 잘 알게 돼요. 그러면 난 이제 행동을 굉장히 조심할 거야. 이거 이해가 돼요? 내 진짜 성격을 숨기려고 할 거야. 원래 운동 끝나면 줄담배 피는 게 이제 원래 내 운동선수로서의 습관이었다면 뭔가 내가 TV 앞에 자꾸 서게 되면 괜히 안 피는 척하고 괜히 술 안 먹는 척하고 괜히 도핑 안 하는 척하고 괜히 안 꽂는 척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실제로는 피고 마시고 꽂고 다 하면서 마치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너의 진정한 성격을 숨겨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이었다. 그래서 네가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네가 너의 진짜 성격을 숨겨버린다. There's nothing wrong with that. 아니, 잘못된 건 아니야. 그러나 네가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이게 뭐야 이게? 숨기는 거. 네가 숨기는 걸 한다면 at the cost of being who you really are. 진짜 누구인지를 희생하면서까지, 즉 너의 성격을 숨기는 건 좋은데 네 진짜 모습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면 you're not going to be in that position for very long. 오랫동안 그 지위에 있지 못할 거다. 너는 날아갈 거다라는 얘기예요. 내 진짜 성격이 있어. 내 진짜 성격은 마약 중독자야. 근데 아니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시로 마약 중독자야. 근데 자꾸 TV에서 날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니까 뭔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먹는 척을 해. 그거 오래 못 간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 풀 수 있나? 다음 몇 번이죠? 자, 1번 보시면 Stop judging others to win the race of life. 다른 사람 판단을 그만해라.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해라 말아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2번 Why disappointment hurts more than criticism. 비판보다 실망이 더 아픈 이유. 그래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요. 이런 말 없죠. 안 돼. 3번 승리하거나 지거나 굉장히 위험한 잘못된 사고방식. 이기거나 지거나 이겨야죠. 이런 얘기는 아니었어. 이기거나 지거나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다. 4번 Winners in a trap. 승자가 덫에 갇힌 거예요. Too self-conscious to be themselves. 자기 자신이 되기에 너무 자의식적이다. 자기 자신이 되기에 너무 타인을 의식한다는 얘기야. 여기서 이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는 단서가 이거예요. 이 self-conscious가 자의식이잖아. 자의식이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날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의식이에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게 아니고 다른 놈들이 날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의식이야. 그럼 여기는 자기 자신이 되기에 너무 저게 심하대. 저게 너무 심해서 자기 자신이 못 된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네 진짜 모습을 잃어버리고 뒤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너의 진짜 모습에 대해 내가 나라는 것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한다. 내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배척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게 자의식의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타인이 날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4번이 답이고 5번에서 honesty the best policy to turn enemies into friends.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었죠. 그치? 정직함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5번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됐고 다음 거 보자. 그 17번 보시면 얘는 비교적 쉽습니다. 17번은 여기 다 풀었나? 17, 18, 19, 20? 여기 안 풀었어? 요거 안 풀었어? 안 풀었어? 자, 쭉 가보자. The recent cycling as a lifestyle. 삶의 방식으로서 사이클링이라는 이 움직임은 has expressed itself i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active cyclists and growth of cycling club membership in several European, American, Australian.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이 자전거 탄 놈들 많아졌다야? 줄어들었다야? 많아졌다지. 그지? 자전거 탄 놈들이 많아졌다. 이 정도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It has also been accompanied by a symbolic representation. 어떤 상징적인 reinterpretation. 재해석을 수반했는데 그냥 해석이 아니고 무슨 해석이래? 재해석이야. 재해석. 그럼 이거 해석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reinterpretation은 해석이 A로 됐다가 B로 바뀌었다라고 지금 여기 시그널을 준 거야. 얘를 잡고 우리는 뒤에서 그럼 해석이 자전거에 대한 해석이 바뀌었겠네라는 걸 잡아내야 돼요. 자전거에 대한 해석이 과거에 이랬고 현재는 이렇다. 내지는 과거에 이랬고 미래엔 이럴 것이다 라는 요걸 잡아야 되는 거야. 잡을 수 있다. After the bicycle had been associated with poverty for so many years. After가 뭐 한 이후에 라는 뜻이잖아요. 자전거가 빈곤함과 관련이 있었던 시절 이후에, 즉 과거에는 자전거는 뭐의 상징이었다? 빈곤함의 상징이었다. 과거엔 그랬대. Expensive recreational bicycles or recreationally inspiring commuting bicycles have suddenly become aspirational product. 이제 뭐가 됐대요? 사람들이 동경하는 상품이 됐다. 여기서 문제 풀린 거야. 저 after를 이용하면 수년 동안 자전거가 빈곤의 상징의 역할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동경하는 상품이 됐다라는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얘를 잡아내기 위해 당신들이 뭘 했어야 되냐? 이 reinterpretation에서 냄새를 맡았어야 돼. 자전거에 대한 해석이 A라는 해석이 나왔다가 B라는 해석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야 얘가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거 안 가지고 있으면 절대 이렇게 안 보입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과거에는 가난의 상징이었어. 지금은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부유함, 그래, 부유함. 가난의 반대말이니까 부유함의 상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적어도 해석이 바뀌었다. 해석이 바뀌었다는 내용이 선지에 있으면 그게 그대로 답이 되는 거고, 없으면 더 읽어야겠지? 자, 1번 보시면
Cycling contributes to a city's atmosphere and identity. 자전거 타는 게 도시의 기후와 정체성에 기여한다. 이런 얘기 아니죠. 2번, the rise of cycling, new status symbol of city dwellers. 도시 거주자들의 새로운 지위 심벌. 괜찮나? 그러니까 적어도 얘는 새로운 어떤 지위를 나타내는 표식이 됐다라는 얘기까지는 나와 있어. 물론 우리가 정확히 원하는 대로 과거에는 가난의 상징이었다가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있지는 않아서 이번에 보자마자 답으로 고르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답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상징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3번. Cycling is wealth building, but worsens social inequality. 아, 자전거를 타면 돈이 많아지는 거야? 그런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worsens social inequality.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이런 얘기도 특별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니고. 4번. How to encourage and sustain the bicycle craze in urban areas. 어떻게 하면 이 자전거 떡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는 아니었지. 이건 답이 안 되겠고. Expanding bike lane network. 자, 이건 완전 헛소리죠. 완전 헛소리. 이거 민서 뭐하냐, 너 도대체? 뭐하냐? 너 안 듣고 있지? 슬기 아주 그냥 대놓고 핸드폰을 안 해, 당당하게. 나갈래? 자, 1, 3, 4, 5가 답이 안 돼요. 2번이 우리가 정확히 원하는 대로 이 지위가 변경됨을 정확히 얘기하진 못했지만 일단 2번밖에 답이 안 될 것 같아. 자, 밑으로 쭉 가보시면 단서가 더 있어요. 현대에는 cycling has become an activity which is also performed for its demonstrated value. 정도 됐고, role in identity construction.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는 역할을 해왔다라고 하고, 자, 뒷부분에 보면 signaling social status, 사회적 지위를 암시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으니까 저기까지 읽으면 2번이 답인 걸 확실히 확정을 할 수 있겠고, 다만 저기까지 가기 전에 선지를 판단해서 2번을 고르는 것도 방법이었다. 자, 이렇게 풀어보시고요. 18번은 상당히 어려웠어요. 얘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 얘는 A, B를 비교하라는 문제인데 A, B를 비교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됐던 그런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굉장히 초기부터 Healthcare services have been recognized to have two equal aspects. 건강 서비스는 두 개의 동등한 요소가 있는 것으로 인지되어 왔다. 시그널이 있는 거야. 필자가 시그널을 준 거야. 두 개라는 거. A랑 B가 나올 거라는 걸 시그널 준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죠. Clinical care, 이걸 A라고 적어볼까? Clinical care. 그 다음에 Public health care. 배경 지식을 안 드리고 풀어야 되니까 그냥 이 정도만 볼게요. Clinical care가 A고, 대중, 공공보건, 뭐 이런 게 B래. 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의학의 신은 딸이 2명 있었대요. 얘랑 얘가 있었대. 얘랑 얘가 그러면 거의 100% A, B에 각각 대응하겠지. 이거 대응을 찾아야 돼요. 전자는 goodness of preventive health and wellness or hygiene. 예방, 건강, 건강, 위생. 이거 A일까 B일까? 여기서 판단이 한 번에 안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후자는 누구의 여신이래? 치료와 회복의 여신이래. 얘는 명확히 A지. 얘를 A라는 걸 먼저 확정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얘를 B로 확정하면 됩니다. 두 개의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치료적인 행동이고 하나는 그냥 전반적인 대중 건강 이런 쪽의 측면이 있다. 자, 현대 시점에 Societal ascendancy of medical professionalism. Medical professionalism 의사입니다. 의사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했다는 것은 유발했어. 치료가 treatment of sick patient. 이거 A죠. A가 어떻게 되도록 한 거야? to overshadow, 가리도록 해버린 거예요. preventive healthcare, B를. 그럼 이걸 잡아야죠, 여기서. 의사의 사회적 지위가 얘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A가 B를 가려버렸대. 치료적인 측면이 예방적 측면을 가려버렸다라고 했어요. 왜? 의사가 하는 게 A니까. B는 의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 공공보건을 처리해주는 건 의사가 아니고 보건소에 있는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사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감에 따라서 A가 B를 가리게 됐다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서비스들은 provided by 누구에 의해 제공되냐? less heroic figures, 덜 영웅적인 분들에 의해 제공이 된다. 예를 들면 이제 sanitary engineers, 어떤 위생 엔지니어라든지 생물학자 또는 이제 정부 공무원들. 여기까지 내용 그러면 A랑 B가 있는데 의사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A의 사람들이 엄청난 집중을 하고 있고 B를 상대적으로 경시하게 됐다 라고 얘기하다가 nevertheless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나온다는 건 앞에 진술을 뒤집힌다는 거죠. 뭐 나올지 우리 이미 예상할 수 있어. A가 B보다 우세하지 않다. 적어도 B가 더 중요하거나 A와 동등한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다라는 내용이 올 거라는 걸 그냥 바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뭐가 오겠는데 여기. 당연히 얘가 와야지. A보다 B가 더 중요하다. 또는 A와 B가 동등하게 중요하다. 실제 읽어보면 The quality of health that human population enjoy.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즐길 수 있는 이 건강의 질은 is attributable less to surgical dexterity. 뭐에 덜 기인한 거야? 수술에 덜 기인한 거고요. Innovative pharmaceutical products. 어떤 혁신적인 신약에 덜 기인한 거고 bioengineered devices. 이런 장치에 덜 기인한 거야. 뭐보다? To availability of public sanitation. 대중보건. 하수 처리. Services which control the pollution of the air. 공기 중에 대기 오염, 질 통제하는 것들. Drinking water 또는 식수에서 오염은 통제하는 거. 그 다음에 urban noise 이런 것들. 이게 B잖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나서 필자의 주장이 나왔는데 우리가 요즘 이렇게 높은 수준의 보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A보다는 뭐의 공이 크다는 거야? B의 공이 크다. 적어도 A와 B가 동등하거나 B의 사실은 더 많은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는 게 필자의 주장인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티가 난 거야. A, B를 비교할 거야. 보건이란 A랑 B라는 양대축이 있어. 의사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의사가 수행하는 이 A의 영역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A보다는 우리는 B 덕분에 잘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 자, 1번 아까 물어봤었죠, 민서가. 스타가 주연이에요, 주연. 코스타는 코가 무슨 뜻이지? 코? 아, 그 코 말고. 그래, 공동 주연이라는 뜻이야, 이게. Public Healthcare, 이게 B였잖아. B가 공동 주연이야. 뭐가 아니고? Not a supporting actor, 조연이 아니고.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야, B는 조연이고 얘가 메인이지 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실제로는 이 B가 얘랑 최소한 동등해. 심지어 글에는 얘가 더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B가 더 중요하거나 최소한 동등하다. 그래서 얘가 조연이 아니고 최소한 공동 주연 정도는 된다. 자, 2번 보시면 이거 고른 사람 없죠? 그리스 로마 신화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역사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건 괜찮을 거고. 자, clinical care controversies, what you don't know. 이거는 A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잖아, 지금. B에 대한 얘기 안 했잖아. 안 되고. Massive similarities between different methodologies. 설마 없겠지? 자, 없을 거고. Initiatives opening up health innovation around the world. 뭐 전 세계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는 아니었잖아. 정확하게 이거는 클리니컬 애스펙트랑 퍼블릭 헬스케어 애스펙트를 비교하는 글이었기 때문에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글을 쪼개는 게 조금 쉽진 않았어요. 여기서 주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이런 것까지 대응을 하셔야겠다. 제목치고 어려운 편입니다. 이 지문은. 자, 그리고 나서 19, 20 갈 건데 19는 많이 어렵지 않아. 20번이 조금 어렵다. 자, 19, 20만 하고 일단 심화를 쳐보자 오늘. 시간이 남으면 어법을 근데 한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다시 뒤집으면 조금 너무 한 남자
겠지? 그치. 아무래도. 그럼 어법을 좀 이어서. 알겠습니다. 자, 19번 보자, 19번. 새로운 단어와 표현들이 발생한다. 계속해서 어디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아이디어에 대한 대응으로. 감정에 대한 대응으로. 이게 그 기울어져 있는 게 책 이름이거든. 사전이에요. 사전이 Publish a supplement of new words and expressions. 새로운 단어와 표현의 이 추록을 발간한다. 언어에 들어온. 디플로가 무슨 뜻이에요? 나와 있지? 한탄하다. 유감스럽게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뭘로 봐? As a drift from correct English. 맞는 영어로부터 드리프트 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 사람들 언어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평가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평가한 거지. 언어가 왜 바뀌어? 바뀌면 안 되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하는 틀딱들이 계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어의 변화를 연어처럼 나왔네? 맛있겠다. 아니야, 언어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 뒤에 무슨 말 나와요? 일반적으로는 언어의 변화는 부정적이지 않다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니야. 뒤에 나오는 게. 뒤에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It was only in the 18th century that any attempt was made. 이게 이때 강조구문입니다. 강조구문이고 이만큼을 이 대절 뒤에다 어딘가에 붙여버리면 되는 거야. 18세기가 돼서야 any attempt was made. 어떤 시도가 있었어. 뭐 하기 위해서? To formulate spelling and punctuation of English at all. 영어의 이 스펠링이랑 맞춤법을 규정화하기 위한 노력이 언제서야 있었어요? 18세기에서야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게 왜 벗으로 연결이 되겠어요? 언어의 변화는 마이너스다. 그러나 18세기 돼서야 영어에 규칙이 있었대.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 18세기까지는 영어 그냥 개판이었어. 이거 뭐 얼마 대단한 역사가 있다고 이거 바뀌는 걸 그렇게 싫어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세기까지는 영어의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18세기 이후에야 영어에 어떤 규칙이 생겼어. 그러므로 언어가 변화하는 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대단한 언어라고. 뭐 5,000년 된 것도 아니잖아. 그치? 이게 뭐라고 이거 좀 바뀌는 거 가지고 그 지랄 연병을 하세요? 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언어의 변화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언어의 변화를 싫어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네는. 이게 보이죠? 무슨 말인지. 생각이 잘못됐다가 대놓고 까는 걸 수도 있지만 이 생각이 잘못됐지만 내 판단은 보류할게 이것 되잖아. 지금 보류한 겁니다. 플러스라고 얘기 안 했어요. The language speak in the 21st century. 21세기에 우리가 쓰는 언어는 would be virtually unintelligible to Shakespeare. 셰익스피어에게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왜 셰익스피어지 하필? 왜 하필 옛날에 수많은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셰익스피어일까요? 쟤는 영어 좀 치는 사람이잖아. 쟤 뭐하는 사람인지 알지 저거? 저거 영국 소설가예요. 영어 좀 치는 양반이다? 얘한테도 오늘날 우리가 쓰는 언어가 이해가 안 될 거래. 그냥 영국에 있는 상그지, 그 집 없는 그 천민 이런 거 말고 뭐 흑인 노예 이런 애들 말고 그 잘났던 셰익스피어조차도 우리가 쓰는 언어를 모를 거다. 그럼 얘는 사실 얘랑 별로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저건 언어의 변화가 좋아요, 나빠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언어의 변화 폭이 커요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저거는 소재가 바뀐 겁니다. 여기서. 그 잘난 셰익스피어조차 어떤 흑인 노예 말고 그 잘난 셰익스피어조차 이해를 못할 정도로 언어의 변화 폭이 크다. 그래서 with his way of speaking to us. 마찬가지로 그가 말하는 방식도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될 거다. 근데 우리는 이해 못해서 우리는 영어가 우리 원어민이 아니잖아. 근데 어쨌든 저 잘난 놈들도 우리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할 거다. 이 토플러가 뭐라고 총했냐면 Shakespeare would probably only understand about 250,000 of 450,000 words in general use in English language now. 오늘날 우리가 영어에 사용한 단어가 45만 개래요. 그러니까 외워도 끝이 없지. 45만 개를 어떻게 외워? 근데 저 단어에는 막 더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긴 해요. 45만 개 중에 25만 개밖에 이해하지 못할 거래. 근데 다시 말하지만 셰익스피어는
그냥 영국에 있는 산 그지가 아니고 영국에서 지금까지도 이름 날리고 있는 소설가잖아. 그 잘난 셰익스피어조차 우리가 말하는 거에 9분의 5밖에 이해하지 못할 거다. 이 문제가 풀기 만약에 어려웠다면 어려운 이유가 주제가 바뀌어서 그래요, 중간에. 아까 얘기했지. 윗부분에서는 일부 사람들은 언어의 변화를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해. 하지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 왜 유감이지? 아니, 좀 바뀔 수도 있지. 영어 뭐 대단한 거라고. 라고 얘기하는 게 앞부분이고. 뒷부분은, 야, 근데 그 바뀐 폭이 엄청나게 커. 그래서 그 잘난 셰익스피어조차도 우리가 쓰는 말을 못 알아들을 거야. 이 둘 중에 하나가 제목일 겁니다. 앞에 거일 수도 있고, 뒤에 거일 수도 있어. 두 개가 절대 같이 있진 않을 거야. 보시면, 1번. Original meanings of word fade with time. 원래 의미가 사라진다? 아니, 사라질 수도 있지만 추가될 수도 있잖아. 그럼 이건 제목으로 쓰긴 부적절한 거 아니겠어요? 한쪽 측면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얘는 답이 안 돼요. Dictionary, a gradual continuation of the past. 사전이 과거의 지속적인 연속체래. 아니, 사전은 바뀐다며. 단어가 계속 추가되는 거잖아, 미래로. 과거를 반영한 게 아니고 미래를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고. Literature, the driving force behind new words. 아, 문학 때문에 새로운 단어가 생긴 거예요? 여기 문학가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글의 주제가 문학은 아닙니다. 그치? 이건 안 돼. 자, 4번. How can we bridge the ever-widening language gap? 언어의 차이를 줄여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을 뿐더러 주장하기 위한 방법도 없고 심지어 그냥 언어의 차이는 이런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옛날 언어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잖아. 안 되고. 5번. 언어의 진화가 그 잘난 셰익스피어조차 저기 semi-literate이 그거예요. 반문맹. 그 잘난 셰익스피어조차 사실상 문맹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쓰는 9개 단어 중에 5개만 이해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내 말을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 아니겠어? 그 잘난 셰익스피어도 문맹이다. 뭐 앞에서는? 언어의 진화 앞에서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20번까지 하고 심화를 칩시다. 자, 보시면 보자. 얘가 이제 글이 좀 길어요. 양이 좀 많지? 여태까지 봤던 거에 비해서. In response to human-like care robots. 인간과 닮은 케어 로봇에 대한 반응으로 비평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Human-robot interactions create moral hazard. 도덕적 위험을 만들어낸대. 인간과 로봇이 상호작용하는 것이 도덕적 위험을 만들어낸대. 누구에게? 치매 환자들에게. 이게 어떻게 하면 도덕적 위험까지 되는지 굉장히 다양한 생각이 떠오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안 되겠죠. 그런 게 아니야.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야, 이게. 인간과 로봇이 상호작용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킨다고 비평가들이 얘기를 한다. 그래? 자, 심지어 어떤 기만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기만이 허용돼야 하는가? For vulnerable users. 취약한 사용자들에게. 여기 그러면 내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 하나의 단어를 잡으면 걔로 재진술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저 앞에 치매 환자가 있었어. 얘랑 같은 사람이겠지. 그치? Vulnerable users의 예시가 dementia patients입니다. Just as children on the autism spectrum. 자폐아예요. 아, 그럼 얘도 얘네. 얘 예시가 이쪽이랑 이쪽에 이렇게 둘 다 나와 있는 거다. 취약한 사용자의 예시가 치매 환자와 자폐증 가진 아이예요. 자, 마치 자폐아가 with robot companion, 로봇 동료를 가진 자폐아가 쉽게 낚일 수 있듯이 생각하도록 로봇을 친구로. Older adults, 나이 많은 사람들은 with cognitive defect, 얘죠. 치매 환자들 마찬가지다.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저 디셉션이 뭔지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뭘 기만하는 거예요? 진짜 친구라고 기만하는 거지. 이 디셉션은 어떤 기만이냐? 로봇을 친구라고 믿게 하는 거예요. 이 기만이
허용돼야 되는가? 이게 과연 정당한가? 물음을 제기한 겁니다. 로봇을 친구처럼 믿는 사람은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렇지? 로봇 청소기가 네 친구라고 생각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치매 환자는 어때? 생각할 수도 있지. 중증 치매 환자면 로봇이 자기 친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폐아도 마찬가지. 그 자폐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로봇이 자기의 진정한 친구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면 얘네들의 생각을 기만적으로 이용해서 로봇을 팔아먹겠다는 전략인 거잖아요. 그게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According to Alex, 이 양반에 따르면 로봇은 가짜 친구래. 그리고 inferior to true friendship, 진정한 우정보다 열등하대요. 당연한 말이겠죠. 자,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이 양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hold that robots should remain iconic and cartoonish. 자, 이 양반 주장에 따르면 로봇은 어떻게 남아있어야 되냐? 아이코닉, 특징적이거나 만화인 것처럼 남아있어야 된다. So that, 아까 so that, 이거 옛날에 했잖아, so that. 그래서 뭐뭐 하도록 만화처럼 보이거나 특징적으로 보여야 돼. 뭐 하도록? They're easily distinguished.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asymptotic even by unsophisticated users. 복잡하지 않은 사용자, 이 사람들이 여기 있었던 디멘시아 페이션츠랑 여기 있는 자폐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필자는 이게 부당하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두 명의 교수를 인용했는데 첫 번째는 로봇은 가짜 친구야 라고 얘기한 교수고 두 번째는 로봇은 로봇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마치 뭐 만화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생겨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모자른 사람들조차 로봇을 친구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로봇처럼 생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적어도 그러면 No one is fault. 아무도 기만을 당하지는 않는다. 필자 주장 뭐예요? 로봇은 로봇처럼 생겨야 된다. 누가 봐도 로봇인 것처럼 생겨야 돼. 로봇을 거기다가 사람 얼굴이나 이런 거 붙여놔가지고 마치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낚이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봇은 누가 봐도 로봇처럼 만들어줘야 된다. 다음 몇 번이죠? 3번입니다. 그 다음 이 뒷부분에 있는 건 사실 문제 푸는 거랑 무관한 얘기인데 불편한 골짜기라는 말 들어봤어요? 불편한 골짜기, 이게 애매하게 닮으면 굉장히 불쾌해. 근데 로봇이 애매하게 인간을 닮으면 이게 인간이랑 100% 똑같아 보이진 않을 거잖아, 우리 눈에. 그럼 뭔가 되게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그냥 로봇을 로봇인 것처럼 확실하게 만들어버리면 불편한 골짜기를 회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논지 없어도 문제 푸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었어요. 자,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21번부터 바로 하미추론으로 넘어갈 건데 이거 좀 내가 카톡방에 올려줄게요. 이거는 문제 좀 보고 다 풀진 않을 거라. 우리 토요일에는 어법글 이센셜 가져오시면 되고 저번 시간에 과제로 냈던 거 먼저 해결하고 새로운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질문 있나 혹시? 왜 못 와? 아, 오케이. 영상 찍어줄게. 네, 가셔도 됩니다. 수고했어요.